시간 벌어버리고 다시 벌어. 때는 2007년 당시 참여정부의 지지율은 급 하락했었죠.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3.8%였고 대선의 집권 가능성은 한나라당이 범여권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 당의 지지도를 합쳐도 한나라당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한데 보인 이곳은 한나라당 경선장. 당시 지지율 1위는 바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제 정말 인기 뜨거웠습니다. 자, 그 뒤를 바짝 쫓는 후보가 있었으니 바로 박근혜 전 대표였습니다. 저는 이 정권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한때 2004년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은 해체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어머니가 강한 것처럼 무슨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꼭 이겨내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총선부터 지방선거까지 모두 승리하면서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 기세가 정말 무서웠어요. 네. 이 정권을 상대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필승 후보 바로 저 박근혜가 아닙니까? 네, 엄청나죠? 이 손으로 저는 부모님의 피 묻은 옷을 2번이나 눈물로 빨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따라 영화로 보면 감성 호소라고 할 수 보고 있죠. 싶습니다. 캠페인 전략을 잘 짰네요. 이게 바로 박 후보의 두 번째 전략. 포크 찡해진 분들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 후보의 필승 전략.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게 정치인들의 먹방이죠. 정치인 먹방 원조 하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네,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좌판을 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지존적인 인물입니다. 옛날 내가 팥대 생각하고 본 거예요. 그때 더 맛있었죠? 그때는 못 먹었지 하나라도 팔려고. 저희 어머니는 비록 자식들을 못 먹이고 못 입혔지만 자식들에 당당하라고 했고 정직하게 살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서민의 서러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명박이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명박은 배고픈 이 장면 명장면입니다. 네.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겠냐? 아주 유명하죠. 게임새도 유명했고요. 저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 후보의 저 자신감, 16년간 현대건설을 이끈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자, 그뿐입니까? 서울시장 때는 청계천 보건까지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이 가는 곳에 반드시 성취가 있었고 실패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를 반드시 살려 놓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호전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욕망을 건드린 승부수였습니다. 자, 불붙은 경선 열기, 박 후보의 맹추격이 시작됩니다. 지지율 역전을 위해 그가 던진 승부수는 기업가 출신이면 경제를 살린다. 부패해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나왔죠? 네거티브. 공업자가 주가 조작, 외화 유출, 금융 사기를 벌리는 동안 이게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때 처음 들었던 얘기죠.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를 혼돈하는 것입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도곡동 땅.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이거 명장면입니다. 양파처럼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 양파 껍질을 벗기면 무엇이 나올 것 같지만은 양파 껍질은 벗기면 벌수록 양파만 나오고 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군 몽군이네요. 좌파는 분열 때문에 망하고
우파는 부패로 망합니다. 또 부패정당, 땅떼기당 소리를 들으면 대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날선 비판이 오가는 합동연설 현장. 아이고, 우리 박근혜 후보님 그 부드럽던 모습 보느라고 이렇게 똑해졌습니까? 각종 사기 및 부패 의혹을 저격당한 이 후보, 그의 반격은 그 최태민 씨하고 그의 딸 최순실 씨가 후보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 가계도까지 나오고 이 최태민 일가 의혹이 저때 나왔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청와대도 행정부도 산하기관도 또 집권당도 최태민의 일족이 장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후보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 말이 많았습니다. 음해 문자부터 비방 전단지까지 나돌았죠. 두 후보 측의 공방은 갈수록 사생결단의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본 여자래요, 일본 여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후보로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거짓말 잘하고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명장면이고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을까? 한국 하이라이트고요. 장모님이어서 이거 바로 나옵니다. 격해지네요. 네. 합동 유세장이 충돌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당이 모든 유세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이후에 일어나는 각 후보 캠프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징계 절차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선 투표 D1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한 것은 망했고 위장 전입뿐만 아니라 등록세를 12년 동안 내지 않았던 분이 편법으로 2만 원밖에 안 냈는데 또 노조 설립 방해죄를 저지른 분이 네,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같은 당이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웃으십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박근혜 전 대표보다 7% 정도 앞서지만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요. 판세가 이제 결정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투표 하루 전날까지도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빅매치. 감동의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도 나의 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아는데도 떨리네요. 네, 진짜 치열했으니까. 떨립니다. 누가 될지. 저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과연 결과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명박 후보 81,084표. 2호 3번 박근혜 후보 78,932표.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정도로 아쉬웠겠죠. 네. 인사를 또 하시네요. 네. 경선 승리인데 누가 보면 대통령 벌써 된 건 줄 알겠어요. 이거 경선이죠? 네.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게 사실 다 따라잡았거든요. 네. 경선 무효.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가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깨끗하게 승복하시고. 2007년 경선의 추억은 대단합니다. 정말. 하드털이 괜찮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1.5% 차면은 정말 초박빙이고 경선 사상 이 정도 차이로 진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네, 맞아요. 정말 치열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세가 좀 있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후보
재산 문제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두면서 네거티브로 좀 갔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명박의 이제 독당 땅 문제가 있었고 먼저 이제 박근혜 후보 쪽에서 시작을 예. 했군요. 네네. 요게 근데 당시 검찰이 또 수사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이제 여론전이 더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이명박 후보 쪽에서도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순실, 최태민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었죠. 네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제 뭐 시간이 한참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마치 그 예언서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쵸. 이게 웬만한 부분은 다 사실로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정말 네거티브한 공격 아니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사실 이제 최순실 사건, 네. 최태민 목사하고의 박 후보 간의 이제 연결설도 이제 사실로 다 드러났었고. 네네.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결국 검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돌이켜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경선을 서로 이제 공방전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검증의 차원에서 네네. 제대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좀 네. 하드 처리를 했던 겁니다. 본 감독님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